네,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시상식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광고인들의 축제이자 한 해 동안 정말 다양한 성과를 냈던 우리 온라인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시상식에 저도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상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지침을 준수하고자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서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온하다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행사를 위해 가장 힘써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석환 원장님의 귀한 말씀이 담긴 개회사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김석환입니다.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을 시청해 주시는 온라인 광고업계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이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소비 공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였고 즉흥적인 소비보다는 목적 지향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 패턴이 지속되며 소비자들의 디지털 이용 시간 또한 급증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 산업은 기존의 성장세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전통적인 광고 매체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와중이지만은 온라인 광고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이미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4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방송 광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7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1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온라인 광고 또한 AI와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 기술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작하거나 개인의 성향을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솔루션도 이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익명 정보를 활용한 초개인화 광고를 제공하는 이른바 빅데이터 기반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키사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빅데이터, AI 등의 교육 내용이 포함된 채용 연계 과정을 운영해서 2020년 76명의 수료생 중 51명이 취업하는 성과도 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광고산업 현황 파악과 해외 우수 사례 연구를 위한 정책 연구반을 운영하였고 올바른 온라인 광고 집행을 위한 가이드북도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제도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온라인 광고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에는 총 160점이 응모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12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을 비롯해서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키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완성하는 인터넷과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앞으로도 온라인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인력 양성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사의 우리 김석환 원장님의 축사 그리고 축하의 말씀과 또 개회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세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온라인 광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키사가 온라인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또 차겠다, 이렇게 또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개회사해 주신 김석환 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목영도 회장님께서 또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축사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회장 목영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2020년 한 해 온라인 광고 산업을 빛낸 주인공들을 기리고 격려하는 이 뜻깊은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수상자 여러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산업의 발전과 오늘 행사를 위해서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석환 원장님과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떤 해보다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이 더해져서 가장 혁신적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온라인 광고 업계도 그 어느 곳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했고 그로 인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업계 현장의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의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시상식과 더불어 업계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했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만나 뵙지 못하게 됨을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쉼없이 달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온라인 광고업계의 위상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업계 관계자 여러분 및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광고의 중심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영도 회장님의 축하 말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혁신적인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언택트라는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온라인 광고 업계가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또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광고 업계에 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까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공모전에는요, 총 160점의 작품이 응모했고요. 심사를 통해서 12점을 시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상은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그리고 온라인 광고인상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크리에이티브 부분, 퍼포먼스 부분, 그리고 테크앤솔루션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우수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우수상 크리에이티브 부문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기업은 스튜디오 존 빙그레의 빙그레 메이커를 위하여입니다. 네, 빙그레 메이커를 위하여는요, 빙그레는 웃음이라는 자산을 기업 가치로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업 PR 캠페인이 아니라 뮤지컬 애니메이션 형태로 빙그레 메이커라는 기업 PR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조회수 약 850만 회, 검색량 1만 건 증가, 9월 유튜브 인기 영상으로 선정되는 등 그 광고 효과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우수상 크리에이티브 부분 두 번째 수상기업입니다. 바로 발표할게요. 두 번째 수상기업은 축하드립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아시아나 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2020 코로나 프로젝트 편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2020 코로나 프로젝트 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여행이 떠났다라는 메시지로 공감을 얻고 모든 여행의 마지막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코로나 이후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한 광고입니다. 영상 조회수 6,200만여 회, SNS와 포털에서 자발적인 바이럴 후기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우수상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업 축하드립니다. 애드 이피션시 와디즈 플랫폼의 와디즈 2020 상반기 퍼포먼스 캠페인입니다. 네, 와디즈 2020 상반기 퍼포먼스 캠페인은 세일즈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환 가치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캠페인과 함께 세일즈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기 퍼포먼스 캠페인을 병행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펀딩액 증대 등 높은 광고 효과를 거둔 작품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다음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우수상 퍼포먼스 부분 두 번째 수상 기업입니다. 네, 바로 발표할게요. 두 번째 수상 기업은요. 축하드립니다. 플레이디 KTCS 루트리의 KTCS 루트리 2020년 브랜딩 캠페인입니다. KTCS 루트리 2020년 브랜딩 캠페인은 숲이 주는 기능적인 가치인 피부 정화를 토너 제품과 연결하여 브랜드 지향점 정립 후 브랜드 향상과 제품 인지도를 증대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광고 후 한 달 동안 자사몰 신규 방문자가 2,781명에서 97,768명으로 약 1,600%가 증가했고요. 거래 건수 또한 7건에서 130건으로 무려 3,900%가 증가, 매출은 25만 8,100원에서 460만 9,250원으로 약 2,800%가 증가하는 등 그 광고 효과를 톡톡히 거둔 작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수상 마지막 부문입니다.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우수상 테크앤솔루션 부문. 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수상 기업은 다트미디어의 D1 캠페인 통합 분석 솔루션입니다. D1 캠페인 통합 분석 솔루션은 다채널 광고 캠페인 시 광고 데이터부터 마켓 데이터까지 한 곳에서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한 솔루션인데요.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는 회사 실무자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광고 산업 기술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우수상 테크앤솔루션 부분 두 번째 수상 기업입니다. 네, 바로 발표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메조미디어의 타겟픽입니다. 타겟픽은 메조미디어 광고 데이터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광고주와 대행사의 캠페인에 적합한 퍼포먼스 미디어 타겟팅을 추천하는 솔루션인데요. 데이터 기반 광고 기술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우수상 시상을 해봤습니다. 우수상 수상작을 보니까 최우수상 그리고 대상은 또 어떤 작품일지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최우수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최우수상 크리에이티브 부문입니다. 수상기업은 축하드립니다. 에드쿠아 인터랙티브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 생활방역 캠페인 우리 함께 거리두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생활방역 캠페인 우리 함께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형 스크린의 재미 요소를 강화한 픽토그램을 활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130만 뷰를 기록했고요. 190만 명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최우수상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기업은 차이커뮤니케이션 잭시믹스의 잭시믹스 캠페인 잭시믹스의 한계는 없답니다. 잭시믹스 캠페인 잭시믹스의 한계는 없다는 요가복을 넘어 액티브웨어로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브랜딩부터 퍼포먼스까지 모든 매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잭시믹스라는 브랜드 네임과 브랜드 지향점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킨 것은 물론 자사몰 오가닉 유입 및 세일즈 극대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개월 누적 광고비 대비 매출액 712%를 달성했고요. 브랜드 검색 수가 200%가 급증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최우수상 테크앤솔루션 부문입니다. 네, 수상기업은 사이커뮤니케이션, 구찌코리아의 트렌드 분석을 통한 구찌코리아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트렌드 분석을 통한 구찌코리아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은 인공지능으로 소비자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파악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여 광고 효과성 증대와 광고 산업의 기술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로 인해 구찌코리아는 전년 대비 매출이 33%가 증가했고요. 광고 클릭률 25%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숨가쁘게 이렇게 시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영예의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죠. 대상 시상의 주인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즐거워하며 시상식 후에는 네트워킹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대상 시상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직접 얼굴을 보고 축하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대망의 2020 온라인 광고대상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상하겠습니다. 2020 온라인 광고대상 대상 수상기업은 축하드립니다. 나스미디어의 리믹스입니다. 네, 리믹스는 이전 영상 광고의 시청률과 광고 도달률 등의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디어 플래닝과 사후 효과 예측 등을 제공하는 통합 플래닝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2019년 기준 175개 광고주, 681개 캠페인, 84개의 대행사에서 활용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광고 효과성 증대와 광고 기술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대상 수상 기업은 특별히 또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나스미디어 데이터 디자인팀 김수범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가 나스미디어 20주년인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리믹스를 설계할 당시 통합 광고 효과 측정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이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파트너사분들의 기준에 맞는 전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포팅 및 플래닝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리믹스가 고도화되는 동안 많은 의견을 주셨던 파트너사분들께 일일이 언급드리지 못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파트너사분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데이터와 솔루션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지만 모든 업계분들에게 평안한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임원분들과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디자인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대상 받으신 분의 수상 소감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그 말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솔루션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멋진 기업으로서 활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은요, 온라인 광고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여해주신 온라인 광고인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상일 것 같은데요. 바로 시상하도록 할게요. 네,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온라인 광고인상. 수상자는 미래 INC 박승훈 대표님, NHN 에드 심도섭 대표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미래 INC 박승훈 대표님은요,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소상공인용 광고 분석, 광고 보고서 자동화 및 이미지 제작, 개발 솔루션 공유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서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솔루션을 개발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광고 고효율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NHN 에드 심도섭 대표님은요, 실패시 상품인 클릭 초이스를 런칭해 국내 온라인 검색 광고 사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온라인 광고 기술 발전과 데이터 기반 광고 효율 증대를 위해서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광고주와 대행사 마케터를 위한 정보 공유 포털을 개발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전체 산업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온라인 광고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시상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HS 에드에서 온택트 시대 디지털 마케팅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세미나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마 광고인 가족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 가지실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준비된 세미나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S에 대해 서경종 CD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S에서만 이제 6,372일, 약 17년간 근무를 했고요. 제 첫 직장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A로 입사를 했다가 2011년도에 제작으로 옮긴 케이스고요. 기획했을 때는 파리바게트라든지 베스킨라빈스,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쉐보레 캠페인 오래 담당했었고요. 제작으로 옮겨서는 아프리카 퀴즈쇼라든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퀴즈를 푸는 아프리카 퀴즈쇼라든지, 무한도전의 토렌트를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방지 캠페인, 그리고 스마트폰의 스테이터스 바에 그 UN이 정한 인터내셔널 데이, 뭐 에이즈의 날, 어린이의 날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과 알람으로 알려주는 데이콘이라는 앱을 개발을 해서 UN 특별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 신설선 런칭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AB 인베브의 계열의 핸덴물트라는 맥주 브랜드에 백두산물과 남한의 물을 반반 섞은 평화의 의미를 담은 맥주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서 소원이라는 맥주를 실제로 런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보시는 나는 광고 대행사의 신입 카피라이터다. 나의 첫 광고주는 유플러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공동역의 그 5G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갤러리를 런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중순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안녕, 반가워. 난 첫 아이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이제 아이들의 언어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것 캠페인을 진행을 하여서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한국관광공사 필드 리듬 캠페인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TBC보다는 뭐 앱이라든지 이제 프로덕타이징 아니면 이제 문화예술 쪽 캠페인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강연 의뢰를 엊그저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길게 하기보다는 필드 리듬 오브 캠페인 그 후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캠페인 소개 영상을 만든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코로나로 전 세계 관광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이 다시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날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관광 브랜드가 잊혀지지 않도록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나라를 리마인드 시키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Feel the rhythm of Korea.
우리는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과거의 형식을 버리고 온라인 공간상에서 재소비되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도록 관광에 음악과 춤을 접목시켰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날치의 음악과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춤에 전 세계 사람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Like, that's crazy. Like, she got a crazy. 필더리듬 오브 코리아는 공기업 바이럴 광고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언론들이 캠페인을 다뤘고 한국 홍보 영상이 와 어우러진 판소리 SNS를 뜨겁게 달군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라는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지역 홍보 영상부터 공기업의 패러디까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큰 바이럴 성과와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의 힘으로 공기업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바꿔버린 필더리듬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광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관광이 다시 부흥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흥.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유튜브에서만 총 2억 400만 회. 지금도 계속 뭐 하루에 몇만 뷰씩 오가닉이 생성되고 있고요. 뭐 약 3만 개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 내용을 보더라도 뭐 기존의 관광공사 캠페인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 너무 예뻐요.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외국 분들 보시면은 내가 왜 10번이나 봤는지 모르겠다라든지 뭐 보통 광고는 스킵하는데 이건 그럴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고요. 국내에서도 제가 여태껏 본 한국 홍보 광고 중에 뭐 최고라든지 관광공사에서 만든 것 중 가장 수작인 듯, 담당자 상조야 뭐 이런 말들이 있고요. 뭐 최고라는 말들이 뭐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도 뭐 120건 이상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사들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과연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어떤 과제를 부여받았길래 이런 캠페인을 만들었느냐. 근데 사실 관광공사에서 저한테 주셨던 것들 과제는 미션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방식으로 바이럴하게 돼달라.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CD님 맘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저는 관광공사에서 생각하는 바이럴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기존의 캠페인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광공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유튜브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바이럴 09, 08, 07 이렇게 바이럴이라는 것들은 바이럴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놓고 ATL에서는 못 다룬 내용들을 일반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걸 바이럴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가 제가 PT 때 발표했던 장표인데 광고주한테 실제로 바이럴, 말 그대로 바이럴 되는 광고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 관광 소재에다가 2020년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필요하고 소비하고 공유할 만한 컨텐츠 코드를 담은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겠다라고 해서 바이럴을 넘어 정말 공유할 거리가 되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렸고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아들리 세티스파잉 비디오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은 기분 좋은 영상들을 이제 아들리 세티스파잉 비디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한국의 장인들, 한국의 뭐 어드벤처, 탈 것들, 한국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런 반복적으로 만든 것들을 제안을 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웹툰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여신강님, 야옹이님한테 인스타그램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섭외를 드려서 제안을 오케이까지 받아가지고 광고주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집행이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How to 시리즈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거 콘티는 지금 How to enjoy Korean barbecue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식 바베큐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한국식 뭐 휴가를 즐기는 방법, 그래서 시리즈로 How to 시리즈를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죠. 이게 원래 아이디어 제목은 댄스 코리아 투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B급 감성의 한국적인 음악과 독특한 퍼포먼스가 가미된 관광지 소개 영상으로 한국의 관광지를 알리겠다라고 해서 K-푸드, 뭐 뷰티, 어드벤처, 한국의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댄스와 결부시켜가지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팔 때는 레퍼런스로 뭐 몬도그로스의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레드불의, 사실 이 춤추면서 도시를 소개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검색어를 돌려오다 보니까는 이런 레드불에서 푸드투어 캠페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레퍼런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날치와 앰비겨스 댄스 컴퍼니를 단독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아티스트 컴퍼니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디어를 팔 때 콘티를 그리는데 저희는 이제 콘티를 딱 2장만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갈치 시장에서 주변의 상인들이나 시장에 오신 손님들은 본인들의 그걸 하고 저희가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것들을 만들겠다. 뭐 화엄사에서 댄서들이 춤을 추는데 스님은 무심코 빗자루를 이제 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2장만 콘티를 그려가지고 아이디어를 팔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왜 성공한 것 같냐. 뭐 사실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성공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저희가 안을 팔 때 총 4가지 그래서 아들을 세티스파잉 비디오, 그 다음에 웹툰 방식, 그 다음에 how to 비디오,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이렇게 총 4가지를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나서 어떤 책을 봤더니 유튜브에서 팔리는 컨텐츠 장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뮤직비디오고, 그 다음에 how to, 그 다음에 저런 기괴한 영상들을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처음에 잘 아이디어를 못 팔면 사실 전체 아이디어가 팔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4개 아이디어를 다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먹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안을 잘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을 잘 팔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선택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티스트를 고를 때도 처음에 내부적으로는 여러 아티스트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싱싱밴드를 제일 먼저 떠올렸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해체가 됐었고, 그 다음에 비보이 그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앰비겨스와 이날치의 조합이 있었는데, 수많은 아티스트들 중에서 정말 저희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뭐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감각적으로 잘 고른 것 같거든요. 또 네이버 온스테이지의 영상을 보고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이분들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확신을 얻었던 거는 사실은 제가 앰비규어스의 공연을 작년 연말에 실제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정말 참 독특하다, 뭔가 끌리는 바가 있다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디어를 하면서 앰비규어스와 이날치의 조합을 딱 봤었는데 이건 진짜 먹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확신을 줬던 게 지금도 인스타그램에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컨텐츠를 검색을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춤추는 게 많거든요. 저희 애도 제 애도 이제 6살인데 이거를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제 혼자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애가 이렇게 좋아서 따라 부르고 춤추는 걸 보고 이거는 세계 사람들에게 먹히겠다라고 이제 감각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아티스트 중에 잘 골랐다. 그것이 성공 요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이디어를 막 하고 막 제작을 할 당시에 기생충 수상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K-방역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대치타, BTS 대치타라든지 블랙핑크의 한복 같이 뭔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국뽕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항구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K-프라우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게 잘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또한 잘 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면 이거보다는 좀 덜했을 텐데 시대를 좀 잘 탄 것 같아요. 지금 또 뭐 한복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해서 저희 컨텐츠가 더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크리에이트만 좋다고 좀 빵 터지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이번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시류도 잘 타야 된다. 근데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만들었지만은 이게 잘 설계하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냐고 보면은 데스티네이션을 고르더라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되게 인스타그램에서 떠오르는 장소들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골랐고, 또 전략적으로 저희가 뭐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웹 그런 데서 나왔던 장소들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 기시감을 역이용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광고 콘텐츠의 기생충의 달이라든지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 만유정의 장소라든지 도깨비의 은탁이랑 김신아가 처음 만났던 곳, 그 다음에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들을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썼거든요. 이거 쓴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은 댓글들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깨비 나왔던 장소다. 여기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왔던 장소다. 저기 어디냐, 기생충의 장소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잘 설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킬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방금 앞에 거와 비슷하게 댓글들에서 놓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과하면 안 된다는 거에서 과유불급을 생각을 하고 너무 과하지 않게 장치를 넣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모포편에 보시면은 그 토끼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릉편 보시면은 별주부가 한 2초, 1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님이 댄스는 춤추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넣어놨는데, 그럼 댓글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고향 용궁을 바라보며 푸른 등딱지 별주부, 야 토생원이 케이블 타러 목포 갔다고 강릉편에 댓글에 달린다던가, 혹은 목포편에는 별주부의 얘기를, 강릉 얘기를 목포편에 단다던가, 그 다음에 스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부산편에 나왔던 그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킬링 포인트를 잘 설계한 것도 성공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건데, 아무래도 이게 춤과 음악과 관련된 기 때문에 그 중독성, 리듬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도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 거죠. 이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얼핏 보시면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편집할 때 이제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했거든요. 뭐 박수 소리와 뭐 리듬이 맞는다던가, 음악의 드럼의 비트와 댄서들의 발이 맞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프레임 단위로 되게 편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한 이유를 나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이디어를 잘 팔았고, 그 다음에 또 아티스트를 잘 골랐죠. 그분들 내공 있는 분들을 잘 골랐고, 그 다음에 시기를 잘 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만들었지만은 잘 설계하고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이디어가 잘 나와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캠페인이 성공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앰비규어스나 이날치 분들을 모델이 아닌 예술가나 아티스트로 모셨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모델 에이전시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모델비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텐데, 저는 이제 5G 갤러리 했던 많은 예술가분들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모델비도 제가 직접 내고를 하고 대고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핸들링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예술가로서 대우를 하니까는 그분들도 서로 잘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1박 2일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12월 달에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박 2일과 함께 모든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7번째 편을 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S에 대해서 보내주신 세미나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아마 다들 열심히 보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행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제1기획에서 팬데믹 시프트라는 주제의 세미나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영상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인류의 사회, 경제, 문화를 또다시 흔들고 있는 불확실의 시대. 우리는 이전에 없던 세상을 가져올 변곡점, 패러다임 시프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기획 앤서 컴퍼니 한경은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1기획에서 발간한 코로나 시대 소비자 리포트 마스크에 감춰진 욕망을 잡아라와 관계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달라질 고객의 변화의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캐치해 보실 수 있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중세 흑사병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상업주의를 도래시켰고 스페인 독감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낳으며 나치 집권을 정당화시켰던 것처럼 팬데믹은 반드시 사회 문화적인 대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불황이라는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시대 소비는 굉장히 위축되고 혹은 소멸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백화점 명품엔 줄을 서고 재택근무 기간을 이용한 성형시술도 증가한 것처럼 어쩌면 소비는 사라진 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른바 욕망의 마스크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썼을 뿐 인간의 욕망은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에 감춰진 소비자의 욕망이 어디로 향할지, 소비자는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될지, 팬데믹 시대의 마케팅의 출발점은 아마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소비자 가치 변화의 분기점이 될 8가지 현상과 이것이 기업의 마케팅에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 매슬로우 현상. 코로나로 전례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됨에 따라 자아실현 같은 상위 욕구보다는 생존, 안전에 대한 하위 욕구의 충족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을 바로 영 매슬로우 현상이라 명명했습니다. 매슬로우의 피라미드가 거꾸로 선 것이죠. 자아실현보다 당장 급한 게 생존이다 보니 코로나 타격이 심한 나라일수록 생필품이나 안전 관련 제품의 판매는 급증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미끄러져 내려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생존 이 2단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자아실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생존과 안전을 위한 소비만을 하게 될까요? 오히려 자아존중, 자아실현이든 그 상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될 때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이런 소비 집단을 저희는 방탄소비단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여행, 패션, 럭셔리 등 자아실현을 위한 소비를 할 때도 위생, 안전, 생존 등의 하위 욕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이를 가장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방탄소비단을 위해서는 어쩌면 에어비앤비도 위생이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도 주행 성능과 함께 공기 여과 시스템이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변화, 타임포비아. 같은 시간을 두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투를 벌이는 시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달을 받기 원하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괴로운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런 타임포비아 현상이 마케팅적으로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공간은 이미 우리에게 소비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뷰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했던 것처럼 공간 자체에 대한 경제 활동을 우리는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소비의 대상이 공간에서 시간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상품이 된 시대이죠. 출퇴근으로 하루 두어 시간을 소비하다가 재택근무로 엄청난 시간적 편익을 맛본 소비자들은 점점 더 시간이 갖는 상대적인 편익 그리고 불편에 예민해지게 될 것입니다. 즉, 브랜드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간 커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최소화하고 즐거움의 시간은 최대로 늘리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새롭게 이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앞에서 늘 망설이던 시니어 세대가 코로나를 계기로 디지털 세상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된 디지털 시니어 현상입니다. 사실 시니어들에게 코로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문맹을 탈출해야겠다는 절박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즐거운 디지털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생필품 쇼핑뿐 아니라 넷플릭스 정주행, 간편 결제에 이르기까지 이들 또한 욕망을 재발견한 것이죠. 욜로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었다면 6070 시니어층이 진짜 욜로 라이프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욜드족, 즉 디지털에 친숙한 시니어 세대가 소비에 큰 손으로 뜰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밀레니얼과 젠지를 주 소비 집단으로만 봤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니어들도 엄연히 욕망을 가진 소비 주체, 그래서 이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이들처럼 더 액티브하게, 더 트렌디하게 그들을 놀 수 있게 해주고 차별 없이 포용해야 합니다. 어쩌면 욜드족을 위한 데이팅 앱이 최고 인기 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기의 상황일수록 다수와의 연대 대신 생존에 유리한 소수와 결속하는 소집단 이기주의 현상입니다. 마스크 대란 다들 아시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우리 편끼리는 결속력이 더 공고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소집단 단위의 폐쇄적인 커뮤니티, 즉 길드형 소비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 질수록 폐쇄적인 보호주의가 두드러지는 사회, 이른바 성곽사회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의 마케팅보다는 가족 단위, 동네 혹은 특수한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소집단을 겨냥한 마케팅이 보다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는 사람끼리만 모임을 갖는 프라이빗한 영화관, 레스토랑, 이와 같은 폐쇄적인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코로나 이후 생활의 모든 영역이 스크린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는 스크린 무라일체 현상입니다. 사실 스크린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애도, 사랑도, 업무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죠. 온라인 계약이 난리지만 세상에는 온라인으로만 존재하는 학교도 의외로 많습니다. 익숙해지고 반복되고 기술이 더해져 나감으로써 강의, 의료, 여행, 문화생활까지 스크린은 이제 오프라인 경험의 대체제가 아니라 필수제로 존재할 겁니다.
위기가 상수가 되는 환경일수록 처음엔 이질적으로 느껴지던 스크린을 통한 물리적, 감성적 소통이 어느덧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정착하게 되리라 봅니다. VR, AR이 또 하나의 현실처럼 느껴지듯이 스크린 리얼리티, SR의 시대. 스크린을 통한 경험을 얼마나 더 강렬하고 짜릿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브랜드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는 집도 오직 스크린으로 보고 사는 시대가 왔죠. 이것처럼 소비재 전 영역에서 스크린 쇼핑이 필수가 되리라 봅니다. 6번째, 의식주에 국한되었던 홈이 모든 사회활동의 중심으로 변모되는 홈 소사이어티 현상입니다. 이제 집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이기도 하고 영화관, 때로는 교회도 되고 있죠. 동시에 집을 공유하는 사람과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m 가족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지붕 아래 각자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패밀리. 가족을 위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부가가치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여행 패키지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따로 일정을 보내는 상품이 생길 수도 있겠죠. 7번째, 불안의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우울해지는 집단 우울증 현상입니다. 고강도 셧다운 속에서도 유럽에서는 와인, 대마초를 필수 업종으로 국가가 인정했고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을 홀린 달고나 커피 역시 불안과 우울을 망각하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있기를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집단 우울증 시대의 브랜드는 고객에게 잠시라도 현실을 망각해주는 홀릭제로서 레드 선 하는 경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렬한 자극과 몰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것이죠. 건강이 중요한 카테고리 가치였던 음식에 있어서 역으로 MSG 폭탄 푸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정보가 범람함에 따라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인포데믹 현상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온갖 카더라 뉴스들이 참으로 많았죠. 화강암이 코로나 예방에 좋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품절까지 났다고 합니다. 범람하는 페이크 뉴스 속에서 자연히 우리는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를 가려내고자 하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먹혔던 화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한 숫자로 설득하는 넘버텔링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앞으로 브랜드는 사람을 따르던 인플루언서의 시대에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숫자, 통계, 데이터를 따르는 넘버플루언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99.9냐, 99.99냐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브랜드의 키 메시지를 숫자화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다시 오지 않듯이 코로나 이전의 소비자도 다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과거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동차를 사고 여행을 가겠죠. 여기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가 가져온 8가지의 현상과 마케팅적인 의미들을 돌이켜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고객 경험 설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주제, 팬데믹 시프트라는 주제에 우리 제1기획의 세미나 영상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의 어떤 특징들을 너무나 잘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영매슬론 현상, 시간 커머스, 욜드족,
스크린 모라일체, 홈소사이어티, 집단 우울증 등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나 영상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비록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만나게 돼서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만 또 나름 또 즐겁게 참여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공모전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